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잇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에서 87번 문제 2 곱하기 n 타일 채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 11726번입니다. 바로 문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다음 그림은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운 한 가지 방법의 예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로로만 5개도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채웠다가 세로로 채웠다가 다시 옆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찾는 거고, 입력 첫 번째 줄에는 n이 주어져요. 그럼 n은 요게 그냥 크기 n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출력은 채우는 방법의 수를 17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고 했어요. 2가 주어지면은 예제는 출력은 2가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있을 테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까 일단 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 요 경우의 수는 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이게 5였잖아요.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4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에서 얘를 하나 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5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잘 생각해보면 4를 만드는 경우의 수랑 뒤에 붙이는 걸로 뭔가 나눌 수 있어요. 그쵸? 큰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4를 만든 네 칸, 여 안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n이 4일 때에 이 타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계산할 때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P로 약간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일단 DP라는 의심이 들면 DP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먼저 점화식을 정의해야 돼요. DN 얘는 뭐 1차원 점화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왜 여기는 왜 1차원 점화식으로 선언을 했냐, 인풋이 일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1차원 점화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의 의미를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처음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의미 정의가 바로 문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죠? 얘의 의미는 뭐냐면 2 곱하기 n 직사각형을 채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화식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조합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 dn을 구하고 싶을 때 저는 뒤에 n-1이나 뒤에 뭐 n-2나 뒤에 n-5나 얘 빼고 다른 모든 문제가 일단 구해져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정을 하고 얘네와 얘의 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얘네는 생각할 겁니다. 일단 얘는 일단 다 구해져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문제를 내려가 볼게요. 일단 5짜리를 풀어볼게요. 5짜리를 풀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제를 풀 때 뒤에 n-1이나 뒤에 n-2 이런 건 모두 다 이미 구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n-1의 경우의 수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까지 n-1까지 채워져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안다는 거예요. 그쵸? 이 경우의 수를 모두 알 때 뒤에 n-1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D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 형태에서 요 한 칸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요 세로로 한 칸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로 갈 때는 얘의 경우의 수가 뭐 곱해지거나 몇 배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 한 칸을 그냥 여기 있는 거에다가 세로로 한 칸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다가 얘가 어떻게 생겼든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한 칸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고,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끝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칸 채울 거예요. 이렇게 한 칸만 채우면 뒤에 n-에서 n으로 변하죠. 그럼 이 한 칸만, 끝에 한 칸만 채우는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요렇게 해서 n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요 dn-1의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쵸? 왜냐면 뒤에 벽돌 한 장 붙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n-2까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n-2. 여기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로로 채우거나 가로로 채우거나예요. 그쵸? 그래서 가로로 채우는 경우가 있고 세로로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n-2에서 뒤에 n으로 가는 경우는 몇 개예요? 여기 n인데 잘못 썼네요. 2배가 될 수 있겠다. 곱하기 2배가. 좀 보기 좋게. 곱하기 2배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가로로 채우는 것도 있고 세로로 채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여기서 함정이죠. 왜냐? 이 세로로 채운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세로로 채운 거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 세로로 얘를 채우는 순간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n-1까지 채운 게 되죠. 채운 게 되고 거기에다가 세로로 벽돌을 한 장 붙인 거랑 똑같아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붙여가지고 한 개 더 붙이는 이 경우의 수는 여기 위는 n-의 경우의 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2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을 때 n-1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는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경우의 수 하려면 가로로 눕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n-2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는 경우 그리고 n-2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는 경우 이때 그리고 가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는 n-2까지 타일이 채워져 있는 경우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합치면 n까지 채우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점화식스럽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요거 뒤에 n은 뒤에 n-1과 뒤에 n-2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풀면은 점화식 솔직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동적 계획법에서 점화식 구하면 저는 거의 한 80% 이상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쭉쭉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면 점화식의 형태의 의미를 도출한다. 즉 점화식의 정의를 정의하는 거죠. 점화식을 딱 정의하는 거죠. 어떤 거라고? 뭐예요? 길이 n으로 만들 수 있는 타일의 경우의 수를 저는 점화식으로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점화식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구했죠. 저희 이렇게 구했어요. 구하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을 앞에서부터 쭉쭉 만들어 놓고 타일 하나로 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타일 하나 세로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타일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로로 하나 가로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예요? 초기화로 미리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D1은 1로 초기화를 해놓고 D2는 2로 초기화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서 D3은 뭐예요? 그러면 이 점화식에 대입하면 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럼 D4는 뭐예요? 계속 점화식에 따라 가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애를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가니까 5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문제 예제에서 뭐예요? 9까지 구하라고 했죠? 9가 나왔죠. 9. 9까지 나와 있으니까 9까지 반복해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까지 쭉 반복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값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9가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출력해주면 돼요, 여러분? 요 자리에 있는 이 55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희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클립스로 왔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어서 슈도코드 참고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인풋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숫자 하나만 들어오니까 여기서 편하게 스캐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뉴 스캐너 해주시고요. 아이고, 뉴 스캐너 했고 시스템.in으로 할게요. 템.in.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 하나 받을게요. m 받아야겠죠? n은 s.next 인트로 받았어요. 그럼 이미 인풋 데이터는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해야 돼요?
DP 테이블 만들어야겠죠. D로 만들게요. new 해서 롱으로 만들 건데 1001로 만들게요. 이건 왜 편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위에 보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n이 1000까지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여서 부담없이 그냥 1001까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1001까지 만들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1001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예요? 한 칸일 때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한 칸일 때는 세로로 타일 하나 만드는 것밖에 경우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칸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타일을 세로로 두 개로 쌓거나 가로로 두 개로 쌓는 방법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2라고 미리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길이가 n이 결국 길이죠. n이 1일 때 타일 채우는 경우의 수. 그럼 밑에 건 뭐가 돼요? 당연히 n이 2일 때 타일 채우는 경우의 수. 이거는 저희가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장 조그만 문제를 미리 답을 저장해 놓는 것이 초기화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쉽기 때문에 바텀업을 한번 풀어볼게요. 4. 그럼 우리는 2번 타일까지 하니까 3번 타일 길이가 3일 때, 길이가 2일 때까지 하니까 길이가 3일 때부터 구해야겠죠? 는 n까지. 풀풀. 그럼 우리 점화식 뭐였어요? di는 di 마이너스 1 더하기 di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17,000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더해서 나누나 마지막에 한번 나누나 하면서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나눠주나 결국 값은 똑같습니다. 더하기에 대한 나머지는 항상 값이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점화식이 어떤 덧셈이나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미리 다 할 때 단계마다 나머지 연산, 모두 연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모두 연산을 해줄게요. 바로. 그러려면 여기를 한번 가로로 묶어주고 덧셈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덧셈을 해준 후에 모두 연산으로 1007을 07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미 DP 테이블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DP 테이블에 답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n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럼 아까 문제에서 해볼게요. 9를 넣었을 때 55가 나와야겠죠? 돌린 다음에 여기서 9를 넣으면 55가 정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샘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깐딱하고 안 하잖아요. 이거를 까딱하고 안 해도 샘플은 다 맞아요. 물론 코딩 테스트를 실제로 제출하면은 뭐 테스트 케이스 한 10개나 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걔네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정말 조그만 애들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나 맞았네 하고 그냥 시험장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내가 놓친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붙여주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코딩 수도 엄청 짧잖아요. 결국 이 점화식을 거의 DP는 이 점화식을 구하냐 못 구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한번 열심히 훈련해 보시고 실제로 꼭 구현까지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제출도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